오늘은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증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겁니다. 그러면 자본거래가 뭐라겠어요? 주주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이 특수관계인 나왔죠? 그리고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런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시면 당해 법인 주주 중 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있다. 당해 법인입니다. 당해 법인. 당해 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있고 당해 대주주는 회사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 관여한다. 법인이 증자했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유상감자 있죠? 유상감자를 통해서 회사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유상증자 시 주식 발행강입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했다. 근데 시가가 중요해요.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다. 그럼 주식을 인수한 사람, 신주 인수인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시가로 살 수 있는데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다. 그러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또한 저가로 발행했다. 주식을 시가로 저가로 발행했다. 그럼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죠. 시가가 500원인데 300원에 발행했다. 그럼 무조건 인수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할 때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분유한 걸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보시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고가로 인수한 가액만큼 주식 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가 있죠?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 인수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인수한 주주는 고가로 인수한 가액만큼, 시가가 500인데 800에 인수했다. 그러면 300만큼 손해본다는 거죠. 300만큼 그러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주식 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800에 인수한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본 겁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500짜리를 300에 이때 인수한 경우, 그러면 무조건 인수한 사람이 유리한 거죠. 주식 인수를 포기한 사람, 500짜리를 300에 인수할 수 있는데 인수하지 않는 사람은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자본거래, 증자, 감자, 합병, 이 증자, 감자, 합병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분유하는 경우, 이익을 분유한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거라든지, 상대방이 주식을 저가 발행할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한다든지 해가지고 손해를 본 겁니다. 이익을 분유한 법인은 손해를 본 법인, 이 법인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는 법인이면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입금산입 유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실현 이익이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입금산입 유보입니다. 나중에 주식 처분을 할 때, 이때 이익이 실현 이익이죠. 주식을 처분할 때 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현된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처분할 때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해가지고 이 유보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면,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개인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있죠. 보시면 제 책에는 별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건 나중에 문제 다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익을 분여한 자가 법인이다. 그러니까 신주를 고가 인수하든지 상대방의 주식을 저가 발행할 때 신주 인수를 포기한다든지 해가지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자가 법인이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이다.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이다. 그런 경우 이익을 분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개인이 이익을 분여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익을 분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손해를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경우 개인인 경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법인 주주인 경우 그런 경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입금 산입 유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유보.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인수해서 이익을 분여받았다 했는데 나중에 주식 팔 때 주가가 그 저가로 인수한 주식 그 가액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실현 이익입니다. 나중에 주식을 처분할 때 이익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입금 산입 유보하고 나중에 주식 처분할 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개인 주주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특수관계인이 개인이면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의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가 그 증여세법이 있어요. 증여세법이 있기 때문에 이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겁니다. 이건 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정리하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 자본거래 유형이 있죠. 불공정 증자, 불공정 감자, 불공정 합병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 증자할 때 주식을 저가 발행한다.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신주를 무조건 인수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신주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수하지 않는 신주를 특수관계인한테 재배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 요건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현저한 이익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30% 이상, 시가의 30% 이상이라든지 3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현저한 요건이 있어요. 그런 게 상관없이 현저한 이익 그런 요건에 상관없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현저한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리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불공정 증자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법인이 포기한 신주의 재배정. 불공정 증자죠? 그럼 법인이 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신주를 저가로 발행합니다. 그럼 저가로 발행할 때는 신주를 인수하는 게 유리한 거죠. 500짜리를 300에 시가가 500인데 300에 발행했다. 그러면 무조건 인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무조건 신주를 인수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 기존 주주가 신주 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주를 재배정받은 자는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시가 500짜리를 300에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손실을 입은 주주가 법인, 그러니까 신주 인수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신주를 저가 발행했는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했다. 그 손실을 입은 주주가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 나왔죠?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실권시킨 경우입니다. 실권, 없앤다는 거죠. 법인이
시가보다 주식을 저가로 발행한 신주의 인수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시가 500짜리를 300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럼 그 포기한 신주 있죠? 그 신주를 다른 주주들한테 재배정할 수도 있고 실권시킬 수도 있는데 실권시킨 경우입니다. 실권시켜가지고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손실을 입은 주주가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주주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면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실권시킨 경우입니다. 주식 인수를 저가 발행할 때 주식을 500인데 300에 발행할 때 그 신주 인수권을 가진 그 법인이 주식 인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포기한 권리를 다른 주주한테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킨 경우, 그러면 이익을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권시킨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입니다. 이 재배정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과 상관없이 현저한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실권시킨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죠. 저가로 신주로 발행할 때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했다. 저가입니다. 그럼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500짜리 300에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일부 주주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500짜리를 300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신주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수관계가 있고 그런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분여액이 나오죠. 이 이익분여액 이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현저한 이익 요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들한테 재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킨 경우, 그러니까 주식을 저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시가 500짜리를 300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법인이 포기했습니다. 그런 경우 다른 주주한테 재배정, 그 신주 인수권을 다른 주주들한테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입니다.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현저한 이익이란 이런 게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현저한 이익 요건, 균등증자 시 신주 1주당 평가액분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이 자본거래로 관한 이익분여 나오죠. 그러면 웬만하면 현저한, 어차피 이 문제를 풀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저한 이익 요건을 구하지 않더라도 그 현저한 이익을 얻은 걸로 나올 겁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이거를 현저한 이익이 없다라고 나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백지로 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저한, 그렇게 하면은 그 시험을 낸 시험을 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저한 이익을 얻은 걸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 전부가 현저한 이익을 얻은 걸로 보고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현저한 이익 요건 시간이 없다 그런 경우는 대충 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현저한 이익 요건 구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런 문제식을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가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죠. 고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이거 시가 500인데 800에 발행한다. 그러면
신주를 인수 안 하는 거죠. 신주 인수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보시면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한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입니다.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한다. 그런 경우 이 고가니까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고가로 당일 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발행한다. 그때 특수관계인이 포기했다. 신주 인수를. 그럼 신주 인수를 포기한 게 이익이죠. 그리고 재배정한 경우입니다. 재배정한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신주를 초과 인수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이때는 현저한 요건 이런 거 없죠. 현저한 요건 없이 이익 분여액을 계산한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킨 경우, 이런 경우는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입니다. 실권시켰다.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킨 경우는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와 있죠.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서울이 자본거래와 관련돼서 증자한 경우입니다. 증자. 증자 있죠? 회사는 증자를 위해서 5,000주 신주를 발행했다. 5,000주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증자 전 주식의 일주당 평가액인데 증자 시 발행하는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은 9,000원이다. 저가 발행이죠.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주 인수를 한 사람이 무조건 이익 보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증자를 위해서 5,000주를 신주를 발행했는데 기존 주주들한테 균등 비율로 균등하게 신주 인수권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나 주주 A와 주주 C가 신주 인수를 포기해서 실권했다. 그러면 이게 문제죠. 이게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실권시켰다. 그럼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야겠죠. 특수관계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주주 A와 주주 B는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주주 A가 주주 B한테 이익을 분여한 경우죠.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실권시킨 A 주주 C는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주 A는 주주 C와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주 A가 주주 C한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해서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실권된 신주 인수권은 재배정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현저한 이익 요건이 있습니다. 현저한 이익 요건. 여기 보시면 균등증자 시 신주 일주당 평가액 해가지고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죠. 현저한 이익 얻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행위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별이라고 나와있죠. 별에. 이걸로 풀면 됩니다.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B 주주죠. B. 주주 A와 주주 B는 특수관계가 있고 주주 A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실권시켰기 때문에 이 주주 B가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증자 전 주식수가 몇 주예요? 6,000주죠. 6,000주. 6,000주고 증자 일주당 평가액은 2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증자 전 이익을 얻은 법인 기준으로 하나입니다. 6,000 곱하기 2만원 해가지고 1억 2천만원입니다. 증자 전 주식 가치는 1억 2천만원. 이걸 일단 구해요. 증자 전 B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A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증자 전 주식 가치는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자에 따른 불이익 얼마예요? 여기 보시면 1,500주죠. 신주 배정 1,500주에 얼마? 인수가액 9,000원입니다. 1,500주 곱하기 9,000원. 그럼 얼마예요? 1,350만원이죠. 증자에 따른 불이익은 1,350만원. 그리고 이 B법인 보유 주식 증자 후 주식 가치입니다. 증자 후 주식 가치. 그러면 6,000주에다가 1,500주 더하면 7,500주죠. 7,500주고 증자 후 주당 주식 가치는 이 2만주
기존 이 서울 증자전 주식수가 2만 주고 배정한 주식수가 2,000주입니다. 이 A 법인 주주와 C 법인 주주는 신주인수를 포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주 이 저가 발행한 경우 추가로 발행한 주식수는 2,000주입니다. 그럼 22,000주죠. 22,000주 하고 기존 그 2만주하고 2,000주 원래 주식 가치는 2만원. 2만원이죠. 기존 증자전 주식의 주식 평가액은 2만원.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은 9,000원. 그렇기 때문에 9,000원에 2,000주 곱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증자 후 주당 주식 가치 2만에 2,000주. 그리고 2만 더하기 9,000 곱하기 2,000원은 19,000원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처음 보면 약간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증자 후 주당 주식 가치는 19,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B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증자 후 주식 가치는 기존 6,000주에다 배정받은 주식수 1,500주 해가지고 7,500주죠. 7,500주 그리고 증자 후 주당 주식 가치는 19,000원이기 때문에 1,400 1억 4,250만원이죠. 그럼 얻은 이익이 얼마예요? 이 사람은 1억 2천만원하고 납입액 그 유상증자시 납입액이 1,450만원 하면 1억 2천만원 더하기 1,350만원이고 증자 후 주식가치는 1억 4,2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하면은 900만원이죠. 그럼 이 900만원 중에서 A법인이 분여이익은 3,000주분의 2,000주입니다. 이 A법인과 B법인 특수관계겠죠. C법인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 신주 그 포기율이 있죠. 전체적으로 3,000주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증자를 위해서 5,000주를 발행했는데 실제로는 2,000주를 발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A법인 주주가 신주 그 배정을 포기했고 C법인 주주가 신주 배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3,000주입니다. 3,000주분의 A법인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거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C법인 1,000주 포기하고 A법인은 2,000주 포기했죠. 그러니까 3,000주분의 2,000주가 A법인이 분여한 그 이익입니다. 그렇게 해서 A법인의 이익 분여액은 600만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연습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에 대한 자본거래에 관한 이익 분여 있죠? 이거는 시험에 1차는 나오는데 안 풀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푸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돼요. A법인은 입금산입 부당이익계산 600만원 기타 사유출. B법인은 입금산입 투자주식 600만원 유보. 미실현이기 때문에 유보입니다. 나중에 주식 처분할 때는 마이너스 유보 해가지고 상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예증자입니다. 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신주의 인수권을 배정하기로 했는데 주주회의와 주주씨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되었고 실권된 주주 신주 인수권은 재배정되지 않았다. 그럼 현저한 요건을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증자전 주식 1주당 평가액은 2만원이다.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31,000원이다. 그럼 신주의 고가 발행입니다. 신주의 고가 발행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현 고가 발행의 경우 그리고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시킨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고가 발행이니까 시가보다 고가를 발행했으니까 신주인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보시면 주주 A와 주주 B는 특수관계인이다. 그러면 신주인수를 배정받지 않는 A법인 주주, 이 사람이 얻은 이익을 계산해야겠죠. A법인 주주는 고가 발행 신주이기 때문에 신주인수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A법인 주주가 신주인수를 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A법인 주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B법인이죠. 그러니까 B법인 주주가 A법인 주주한테 이익을 분양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A법인 주주가 일단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겠죠. 신주의 고가 발행이기 때문에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게 유리합니다. 이 보시면 어차피 현저한이익 요건 하면은 현저한이익 날 거예요. 어차피 왜냐면 어차피 시험에는 이거 문제를 풀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현저한이익 요건 계산하면은 당연히 현저한이익이 얻은 걸로 나올 겁니다. 보시면 A법인이 증자전 주식가치 8,000주 곱하기 2만원이죠. 1주당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이 2만원이고 증자전 주식수가 8,000주입니다. 이걸 일단 구해요. 그 다음에 증자에 따른 A법인의 증자 후 주식가치입니다. 증자 후 주식가치. 그러면 이 증자 후 주식가치를 알아야겠죠. 증자 후 주식가치는 여기에 증자 후 주식가치 구하는 그게 없네요. 어쨌든 증자 후 주식가치도 뭐 이거를 전체 22,000주분에 해가지고 앞에서 빼듯이 하는 겁니다. 22,000주분에 납입액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증자 후 주식 일정평가 2만주 그리고 2,000주 배정했기 때문에 22,000주 그리고 원래 2만주에 증자 중 주식의 일주당 평가액이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주 곱하기 2만 더하기 2,000주는 31,000원이죠. 신주 일주당 인수가 31,000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와요? 21,000원 나오죠.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21,000원 나옵니다. 근데 A법인은 증자 후 주식수가 8,000주죠.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0주입니다. 그러면 8,000주 곱하기 21,000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800만원이죠. 가치 변동은 1억 6천만원이고 증자 후 주식 가치는 1억 6,800만원이기 때문에 800만원입니다. 이 가치 변동은. 그럼 가치 변동 800만원 중에서 특수관계인이 분야한 이익만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전체 그 2,000분의 1,500이죠.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이 이익을 분양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 중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죠. 그러니까 2,000주분의 1,500주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이익 분여액입니다. 그러면 A법인은 B법인 있죠. 신주를 인수한 B법인이 A법인한테 이익을 분양한 거기 때문에 B법인은 600만원 입금산입 부당이익계산 하고 A법인은 입금산입 투자주식 600만원 유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균등 감자죠?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풀었듯이 똑같습니다. 감자를 통해서 감자 전 주식가치, 감자 전 주식가치 구하고 감자 후 주식가치 구하고 특수관계인 있죠? 특수 가치 변동은 1,800만원. 이거 특수관계인이 분야한 이익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불공정 합병입니다. 불공정 합병도 똑같아요.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한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이익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익 분여액. 그러니까 이 이익 분여 이거보다는 제가 말했듯이 있죠? 이 계산식 별에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합병입니다. 합병. 합병이
자차는 특수관계에 있는 A를 흡수 합병했다. 특수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저한 이익요건 구하면 되겠죠? 합병의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부당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어차피 이거는 문제를 풀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저한 이익요건은 거의 현저한 이익을 분양했을 겁니다. 현저한 이익요건은 충족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합병 4차 2만주 1주당 평가액은 35,000원 나와있죠. 다 2만주 35,000원 주에는 5,000원 2만주. 그럼 이제 둘이 합치는 거예요. 둘이 합친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주실수 그다음에 신주 발행 이 주 A는 이제 소멸되는 되는 거죠. 주 자차가 주 A를 먹는 겁니다. 그럼 합병이죠. 그러니까 주 A는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소멸된 주주의 주주들한테 이 4차 주식을 교반하는 거죠. 신주를 발행해서 교반합니다. 그때 이 교반하는 주식이 이 주당 4주당 한 주를 교반하는 겁니다. 이 1주당 평가액이 4,000원은 35,000원이고 주 A는 5,000원이죠. 근데 한 주당 이 주 A 4주당 한 주를 교반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익 보는 거죠? 이 사람은 2만원을 손해보고 35,000원 얻는 거죠. 이 주 A는 5,000원 곱하기 4 하면 2만 주죠. 근데 35,000원짜리 주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주 A의 주주들이 이익 보는 겁니다. 주 A의 주주들이 이익 보는 거기 때문에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 현저한 이익 요건 충족하는지 봐가지고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현저한 차이 있죠? 32,000원 분의 32,000원 마이너스 5,000주 곱하기 4 하면 37.4% 해가지고 30%를 넘었죠? 그러니까 현저한 이익 요건 충족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합병 후 기업가치 해가지고 1주당 평가액은 32,000원입니다. 32,000원. 보시면 5,000원 곱하기 12,000주입니다. 총 발행 주식 총수가 2만 주인데 이 갑이 주 A의 주주인 주을이 60% 보였죠? 이건 2만 주의 곱하기 60% 하면 12,000주죠? 그리고 특수관계인 자차의 주주 갑은 그 2만 주분의 40%를 보유하니까 8,000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차의 주주 갑과 주 A의 주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갑이 주 을한테 이익을 분양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현저한 이익요건 충족했기 때문에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 법인이 얻은 이익이죠. 5,000주 곱하기 12,000주 5,000원 곱하기 12,000주입니다. 이 총 2만 주분의 60% 보였기 때문에 12,000주 해가지고 하면은 6천만원. 합병 후 주식 가치는 32,000원이죠.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32,000원이니까 32,000원 곱하기 3,000주입니다. 12,000주 4대 1로 주기 때문에 3,000주 주는 거죠. 그러니까 9,600만원. 그러면 이익 보는 게 3,600만원이죠. 그 다음에 특수관계한테 이익 분여받은 이익이 갑이 40%죠. 지분율이 40%이기 때문에 40% 곱합니다. 그러면 1,440만원. 3,600만원은 곱하기 이 을법인이 얻은 이익이 3,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갑이 40% 보유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1,440만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이익을 분양한 거기 때문에 갑은 입금산입 부당행계산 부인 1,440만원 기타 사유출. 을은 입금산입 투자주식 1,440만원 유보. 왜 유보인지 아시겠죠?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유보. 나중에 주식 처분할 때는 마이너스 유보해가지고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거래로 통한 이익분여액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액은 중요하기 때문에 2차에는 중요해요. 2차. 1차는 스킵이고 2차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시간 되면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